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제이 셰티지음.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싶다면 오래된 책을 읽어라. 이반 파블로프.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3단계. 1. 우리는 놓아줄 것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외부의 영향력, 내적 장애물, 여러 두려움을 벗어던질 것이다. 이 단계를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청소 단계라고 생각해도 좋다. 2.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삶을 재편할 것이다. 3. 우리는 베풀 것이다.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다. 내가 가진 재능과 사랑을 타인과 나누고 봉사가 주는 진정한 기쁨과 놀라운 이점을 발견할 것이다. 3가지 유형의 명상법. 1. 호흡법. 호흡법은 몸을 위한 것, 즉 고요와 균형을 찾고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2. 떠올려보기. 떠올려보기는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즉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3. 만트라 소리 명상. 만트라는 정신을 위한 것, 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 또는 우주와 연결되어 진정한 정화를 맛보기 위한 것이다. 수도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다. 다른 누군가의 삶을 완벽하게 모방하느니 나 자신의 운명을 불완전하게 사는 편이 낫다. 바가바드 기타 3장 35절. 우리의 정체성은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온통 파묻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에 파묻혀 있다. 여러분도 진짜 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부 인간관계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잃는 게 감수할 만한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계속 내 삶에 남겨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부모, 친구, 교사, 미디어의 목소리는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저으며 온갖 신념과 가치관의 씨앗을 뿌린다. 사회가 정의하는 행복의 삶은 모두의 행복한 삶인 동시에 그 누구의 행복한 삶도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우리는 수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잡념을 비우는 것에서 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먼저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여러 가지 외력들, 즉 나를 내 가치관으로부터 한눈 팔게 만든 외부의 여러 힘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현재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여러 가치를 찬찬히 점검하고 그 가치관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내가 살고 싶은 방식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사실상 수도원의 목적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잡념을 없애고 육체와 정신의 욕망을 극복해 살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던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공간, 고요, 정적뿐이다. 주변 세상의 온갖 의견, 기대, 의무를 차단하고 나면 그제야 나 자신이 들리기 시작한다.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방법. 1. 매일 자리에 앉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성찰해보라. 2. 한 달에 한 번은 당신도 변화를 흉내 내보라. 가본 적 없는 장소로 가서 다른 환경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라. 혼자 처음 가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라. 3.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라. 자신의 삶을 관찰해보라. 내 가치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행동이다. 남은 시간 무엇을 하는지 보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가족, 건강, 친구, 나 자신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해보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역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 직접 해보기. 지금까지 내가 내린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3가지와 가장 나빴던 것 3가지를 생각해보라. 나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지금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치가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수도자 마음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한다. 이때 어려운 것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서 어떤 자질을 찾고 우러러보는가? 그 자질은 신뢰인가? 자신감인가? 결연함인가? 정직함인가? 그게 무엇이든 그 자질은 실제로 나의 가치관이다. 살아가면서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이정표다. 직접 해보기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 목록 옆에 내가 이 사람과 공유하는 가치를 적어라. 나와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타인의 불행을 바탕으로 나의 행복을 건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부정적 태도는 내면에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 가지 정서적 욕구가 있다. 1. 평화. 2. 사랑. 3. 이해. 부정적 성향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욕구 중 하나가 위협받는 데서 시작된다. 1.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 평화의 상실. 2.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사랑의 상실. 3. 존중받지 못할 거는 두려움. 이해의 상실.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된다. 동조하고 싶은 본능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불행, 불만으로 가득한 문화에서는 나도 그 난장판에 합세하게 된다. 부정적인 사람의 유형. 1. 불평 꿈끝도 없이 불평을 해대며 해결책은 찾지 않는 사람. 2. 삐딱이 칭찬을 해줘도 삐딱하게 받는 사람. 3. 피해자. 세상이 모두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사람. 4. 비평가. 나와 생각이 다를 경우 의견이 다르다고 혹은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 5. 명령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남들을 압박해서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 6. 경쟁꾼.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선택이 더 돋보이도록 남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사람. 7. 통제자. 친구나 배우자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감시하고 지시하려는 사람. 부정적인 외부 환경 바꾸기. 객관적 관찰자가 되라. 수도자는 자각을 실마리로 삼는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접근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남으로써 그 순간의 고조된 감정에서 벗어난다. 토머스 키팅.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나까지 화가 날 필요는 없다. 서서히 물러나라.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하면 부정적 에너지를 더 잘 상대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반응은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다. 25-75 법칙. 당신 인생에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씩 생길 때마다 기운을 북돋워주는 사람 3명을 만들어라.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행복하고 영적인 사람들을 내 주위에 채우려고 노력한다. 시간을 할당하라. 부정적인 것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들이 지닌 에너지에 따라 그들에게 허락할 내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다. 구세주가 되지 마라.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닌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마라. 내 안에 부정적 생각을 바꿔라. 주변 사람들이 질투, 불평, 분노와 같은 부정적 문화를 형성했다고 남 탓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내 생각을 정화한다면 타인의 영향력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놓아준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 관념을 몽땅 다 지워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떠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다. 이웃집 개가 짖으면 짜증이 난다. 개 짖는 소리는 언제나 방해가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열쇠는 자각이다. 알아채고 멈추고 바꿔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채지 못한다. 생각을 정화하기 위해 수도자들은 자각, 접근, 수정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알아채고 멈추고 바꿔라. 직접 해보기. 질투를 바꿔라. 친구가 이룬 게 무엇이든 질투가 당신을 더 많이 파괴하고 있다. 질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라. 용서, 분노를 고쳐라.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의 반응으로 종종 분노가 나타난다. 분노는 부정적 감정이 똘똘 뭉친 불타는 거대한 공과 같아서 놓아주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자체로 생명을 갖게 된다. 우리가 믿는 것과 반대로 용서는 우리가 주로 내면에서 취하는 조치다. 용서는 나를 분노에서 자유롭게 한다. 용서는 실제로 에너지를 아껴준다. 변화의 용서는 건강이 개선되는 다수의 사례와 관련된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 그들 사이에는 감정적 긴장이 줄어들고 신체적 건강도 증진된다. 용서를 하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정기적인 용서를 우리의 영적 훈련의 일부로서 주기적으로 용서하는 연습을 하면 모든 인간관계에 꽃이 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직접 해보기. 용서를 구하고 받아보라. 1.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을 모두 열거하라.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관계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나의 단점을 인정하라.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진다면 나 자신과 상대에 대한 내 분노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소리 내 읽으면서 녹음하라. 다시 들으면서 객관적 관찰자의 위치가 되어보라. 용서는 쌍방향으로 흘러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초래한 것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데 익숙하지 않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나 자신의 불완전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그토록 염원하는 정서적 치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직접 해보기. 자신을 용서하라. 위 연습은 자신을 용서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을 나는 내가 한 것을 용서한다. 의 형식으로 작성하라.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실망한 이유를 열거하라. 그런 다음 큰 소리로 읽거나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라. 객관적 관찰자가 되어 자신을 이해하고 고통을 놓아주자. 부정적 성향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우리는 서로를 놀리고 돌발하고 취약함을 표현하며 공유하고 교감한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라. 수도자들은 자각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주할 때처럼 두려움을 밖으로 드러낸 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객관적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두려움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첫 단계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려움과의 거리를 줄이려면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 고통아, 나는 내가 보인다. 내 두려움아, 나는 내가 보인다. 라고 말한 다음 숨을 내뱉으며 나는 내가 보이고 나는 여기에 함께 있다. 라고 말한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동안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더니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신적, 육체적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두려움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라. 두려움과 친해져라. 그렇게 해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한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직접 해보기. 두려움의 등급을 매겨보라. 1에서 10까지 두려움의 등급을 매겨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불쑥 두려운 기분이 든다면 등급을 매겨라. 두려움의 패턴을 찾아라. 두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내 두려움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언제 너를 느끼니? 두려움의 원인은 집착이고 치료법은 초연해지기이다. 두려움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두려움이 집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 말이다. 수도자의 마음은 초연해지기를 실천한다. 우리는 내 집에서 내 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잠깐 빌려온 것임을 깨닫는다.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리면 그것들이 나보다 큰 힘을 갖게 되고
고통과 두려움의 원천이 된다. 직접 회복이 나는 무엇에 집착할까?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뭘까? 거억하라. 집착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배우자, 자녀, 집을 온전히 사랑하고 즐길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온전히 느끼고 이것들이 고통이나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 직접 회복이 공황 상태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호흡법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라. 1.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넷을 샌다. 2. 그대로 멈춘 채로 넷을 샌다. 3. 천천히 숨을 내쉬며 넷 혹은 그 이상을 샌다. 4.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한다. 머리와 가슴과 결의가 조화를 이룬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1급에다. 모든 의도의 뿌리는 두려움, 욕망, 의무, 사랑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먼저 찾는 데 익숙하다. 수도자들은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를 묻고 또 물어라. 내가 원하는 것의 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이유를 파고들어라. 직접 해보기 질문 명상. 내가 가진 욕망 중 하나를 골라 왜 그걸 원하는지 물어보라. 뿌리에 있는 의도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라. 우리는 발전, 배움, 성취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낀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물리학적으로 타고난 본성이 있어서 그에 따라 어디에서 더 빛이 나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다르마란 이렇게 타고난 성향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활용해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과정이 즐겁고 실행이 매끄러우면 열정을 느끼게 된다. 타인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내 열정에 목적이 있다는 뜻들, 바로 다르마를 위한 마법의 공식이다. 내 다르마가 무엇인지 밝히려면 내 열정이 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잘하는 일이다. 다르마는 신체적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어느 생각이나 활동을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무얼 하고 있을 때의 나를 떠올리면 기쁜 감정이 드는가? 그걸 생각하면 설레는가? 내가 실제로 그 활동을 할 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에게 딱 맞는 것을 하고 있으면 몸이 먼저 느낀다. 1. 살아있는 느낌. 2. 몰입. 3. 안정감. 4. 일관성. 5. 긍정적 생각과 성장. 내 다르마가 무엇인지 느끼고 나면 다르마에 따라 살도록 인생을 정비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다.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남들이 내 다르마를 인정하고 내가 다르마를 실현할 수 있게 열성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르마를 증명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다르마의 전체 공식을 기억할 것이다. 다르마는 단순히 열정과 기술이 아니다. 다르마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열정이다. 열정은 당신을 위한 것이고 목적은 타인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열정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면 그게 목적이 된다. 내가 열정을 가진 일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의 양은 타인이 느끼는 감사의 양과 같아야 한다. 타인이 내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 열정은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취미다. 매일 잠에서 깨면 생각하라. 오늘 살아있어 행운이다. 나에게는 인간으로서 소중한 삶이 있다. 나는 그 삶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 일찍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규칙이 아니었다. 평화롭고 고요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소리, 징소리 흐르는 물소리, 아침 루틴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었다. 변화를 위한 조언. 1. 지금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라. 직접 회복이 차츰 일찍 일어나는 연습하기. 이번 주에는 15분만 더 일찍 일어나라. 부드러운 소리로 맞춰라.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기상시간을 15분 앞당겨라. 이제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30분 생겼다. 아침에 여유 시간을 만들면 그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한다. 여유 시간을 만들면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것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다. 직접 해보기 새로운 아침 루틴. 매일 아침 다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라. 감사 어떤 사람, 장소, 물건에 대한 매일 감사를 표현하라. 생각하고 글로 쓰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포함된다. 통찰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통찰을 얻어라. 명상 호흡법을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소리를 들으며 15분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라. 운동, 저녁 루틴을 만들어라. 잠들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보라.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고 집중하고 있다. 나는 차분하고 열정이 넘치고 생산적이다. 나에게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감정은 전날 잠이 들 때 감정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직접 해보기, 내일을 위한 떠올려 보기. 발명가가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구상하듯이 우리도 원하는 삶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내 아침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루틴은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한다. 늘 가던 길을 걸으며 새로운 도를 찾는 것은 마음을 여는 길이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만이 승려, 수업의 전부는 아니었다. 익숙한 일들을 자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 직접 해보기.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라. 이미 가진 루틴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자. 자주 보지만 말을 섞어 본 적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자. 매일 한 명씩 새로운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라. 직접 해보기. 지루한 일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라. 깨달음이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겉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나의 내면이 바뀌어 있다. 작가 칼리다사. 어제는 꿈에 불과하다. 내일 상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을 잘 살면 모든 어제가 행복한 꿈이 되고 모든 내일이 희망찬 상상이 된다.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그 순간들을 연결해서 특정한 산책로나 설거지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즉, 매 순간의 자각을 매 순간 높여야 한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진정으로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딱 맞는 환경에서 딱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르마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지침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장기적인 목표이다. 직접 해보기. 환경을 자각하라. 이번 주에 내가 시간을 보낸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을 질문하라. 이 공간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 조용한가? 시끄러운가? 큰가? 작은가? 활기가 넘치는가? 단조로운가? 내가 하고 있던 활동이 장소와 잘 맞았는가? 다른 사람과 가까운가? 고립된 장소인가? 장소에는 에너지가 있고 시간에는 기억이 있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하면 그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한 한 번에 하나씩만 일을 처리한다면 뇌가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승려들은 매사에 몰입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점심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다. 명상할 때는 길게 한다. 어떤 일이 중요하다면 깊이 있게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다. 강박적으로 여러 작업을 번갈아서 하면 집중하는 능력이 감퇴한다. 루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반복적이어서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창의성을 발휘라 여지가 만들어진다. 변화의 시작은 당신 머릿속에 있는 말이다. 우리는 내 생각을 듣고 조율하고 선택하고 바꾸는 작업을 해볼 것이다. 직접 해보기. 무의식을 깨워라. 머릿속으로 매일 들리는 소음을 몽땅 적어보라. 의식적인 마음에 투자하라. 나는 내 마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도 아니다. 당신 자신의 매일 말을 걸어놔.
당신 이름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라.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라. 소리에는 힘이 있어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나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마음이 너는 못해라고 말한다면 스스로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럴 능력이 돼. 너는 그럴 시간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답하라. 나 자신에게 프로젝트나 과제에 대해 끝까지 얘기해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 심리학자 린다 세퍼디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생각을 정리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의사결정이든 지금 고민 중인 사안에 대해 마음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과 똑같은 사랑과 존경으로 스스로를 대하라.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이 수도자들에게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이유는 타인의 관심을 돌리거나 혹은 내 눈에 보이는 내 단점에서 나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다.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내 불안에서 나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돌리려고 남의 흠을 잡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 약점을 남에게 투영하고 있나? 내가 지금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하지만 분명하게도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언제나 아니다이다. 자존심은 성장의 장애물이다. 잘못된 자아는 우리를 과대포장하기 쉬운 만큼이나 우리를 쉽게 산산조각낸다. 약점이 노출되고 나면 내가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말해주던 자존심은 더 이상 방어할 말이 없다. 스스로 자존심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삶이 대신 그 자존심을 깨줄 것이다. 겸손은 자존심을 고치는 묘약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과 남이 나에게 베푼 선생이다. 잊어야 할 두 가지는 내가 베푼 선생과 남이 저지른 잘못이다. 자존심에 초연해져라. 스님과 나는 자존심을 잠재울 때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본능적 반응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 관찰자가 되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고 당신에게 준 사람 역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음을 기억하라. 오늘 당신에게 속한 것은 어제 다른 누군가에게 속했던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의 것이다. 초연해지면 자유로워지고 내 업적이 나를 규정하지 않으면 압박감이 사라진다. 초연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직접 회복이 자존심을 변화시켜라. 1. 모욕을 당했을 때 자존심을 관찰하라. 모욕에 대응하지 말고 전체 상황에 대처하라. 2. 칭찬이나 표상을 받았을 때 이 자질을 키우도록 도와준 스승에게 감사할 기회로 삼아라. 3. 배우자와 다툴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싸움에서 져라. 하루가 지난 뒤 기분이 어떤지 보라. 4. 타인을 이기려 할 때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 귀 기울여라. 호기심을 가져라. 나 자신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실패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장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라. 작은 승리를 축적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직접 해보기 생산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안내를 구하라. 자신의 관대 광고에 넘어가지 마라.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선택을 했고 기회를 가졌고 또 노력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도 실패도 아니다. 무언가를 이룬 후에는 겸손함을 유지하라.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보상받으면 선뜻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마라. 그 순간에는 품위를 지키고 나중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되새겨라. 그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문해보라.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라. 그 사람들과 성공을 공유한다면 계속 겸손함을 유지할 것이다. 남과 나를 비교해 작아질 필요는 없지만 내 목표를 비하면 스스로 작다고 느껴야 한다. 성공에 직면했을 때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골대를 계속 옮기는 것이다. 성공의 기준은 깊이다. 이소룡 -1만 번의 발차기를 한 번 해본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한 번의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무엇을 성취했든 더 큰 규모와 더 큰 깊이를 꿈꿀 수 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내가 이룬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법을 배워서 내가 이룬 훌륭함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성취를 하나의 상태로 보지 말고 내가 타인의 삶에 발휘할 수 있는 역할, 가장 가치 있는 통화로 생각하라. 당신의 비전이 확산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가장 큰 만족은 봉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훌륭하고 매력적인 자질은 위대한 것을 이루고서도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하며 본인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명상할 때 승려들은 마음속에 떠올려 보기를 사용한다. 눈을 감고 마음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안내하면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생긴다.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라. 떠올려 보기를 이용해 옛 기억과 깊이 연결될 수도 있고 내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목적의식을 가졌던 시간과 장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1. 먼저 볼 수 있는 것 5가지를 찾아라. 한 번에 하나씩 찾은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며 관심의 초점을 하나씩 옮겨라. 2. 이번에는 만질 수 있는 것에 주목하라. 3. 들리는 것 3가지를 찾아라. 4.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를 찾아라. 5.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를 찾아라. 6. 오감을 모두 느껴보았으면 기쁨과 행복을 들이마셔라. 7. 이 순간을 영원히 캡처해 두었으므로 언제든지 떠올려 보기를 통해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평범한 것이라 해도 특히 평범한 것에 페마 초드론. 감사는 정신, 건강, 자각, 인간관계, 만족감을 증진하는 데 관계가 있다. 직접 해보기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라는 마음의 연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감정은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 직접 해보기, 매일 감사하라. 직접 해보기 감사의 명상. 기쁨의 습관을 떠올리기. 감사를 표현하라. 관계 사람들을 지켜보라. 모든 사람은 우리가 탐구해야 할 하나의 세계다. 틱 나탄.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는다. 내가 내놓은 것은 무엇이든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바로 업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행동은 똑같이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생각 말이다. 나는 내가 도움을 청하는 만큼 자주 도움을 나눠주고 있는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놓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신뢰의 4가지 유형. 1. 능력.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추천을 신뢰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보살핌. 내 감정을 상대의 손에 맡기려면 상대가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3. 인성. 확실한 도덕적 잣대와 타협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인성은 상호의존적 파트너 관계에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 이들은 말한 대로 실천한다. 4. 일관성. 내가 필요로 할 때 연락이 닿고 자리를 지키면 신뢰할 수 있다. 직접 해보기.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내 삶의 일부인 사람을 3명 골라라. 동료, 가족, 친구 각각 1명 정도. 이 사람들은 4가지 유형의 신뢰 중 어느 것을 내 삶에 가져다 주는지 판단하라. 그에 대해 감사하라. 고맙다고 말하라.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싶다면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